뜨면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뉴스 베이커리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방송하고요. 내일부터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이두석 PD님께도 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쉽니다, 여러분.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오셨을까요? 우리 풍년초님,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뉴탐사 그리고 뉴스베이커리 화이팅 외치면서 제일 먼저 와주셨습니다. 김글로님도 오셨고 김송이님, 아말비사랑님, 에스텔라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님, 백두대가님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좀 정신없이 지냈는데, 그러니까요. 왜 내가 정신이 없지? 아들, 딸 장가 보낸 네, 뭐 그렇죠. 느낌으로 네. 주말을 좀 보내다 보니까 소리가 좀 작다고 하는데 저도 좀 목소리 크게 하겠지만 좀 키워주시고요. 네. 네, 우리 목감피 오늘도 부르기 전에 나왔습니다.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두석 PD입니다. 네. 부르기 전에 자꾸 왜 나와. 너무 빨리 나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네. 참을 수가 없네. 참을 수가 없죠. 네. 자, 오늘도 식전방부터 갈까요? 네, 식전방 가볼까요? 내기는 드러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 좀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휴가 안 가셨어요? 물어보셨는데, 휴가는 내일부터. 내일부터죠. 네. 네. 그러나 저는 수요일 날 저녁 때 여러분 만날 예정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때문에 오늘도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오늘부터 쉴까 했었는데, 요 이슈는 오늘 좀 하지 않으면. 그렇죠. 미뤄지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교원 장병순 회장 얘기 좀 해볼 거고요. 자, 식전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쿠팡 사내 변호사가 인선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제 특정 기업에 네. 사내 변호사가 윤리위원을 한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알고도 쿠팡 변호사를 윤리위원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일단은 정확한 거는 뭐냐면 아니 모를 리가 있나? 어쨌든 듣는 기사가 난 거에 의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쿠팡이요. 원래 이제 사실 이제 이 변호사가 쿠팡 컴플라이언스 조직 소속 사내 변호사인데요. 네. 쿠팡이 이제 이분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된 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회사 내부에 이제 겸직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쿠팡에서 당사자한테 통지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변호사가 사실 확인서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절차를 밟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을 추가 인선하면서 후보자의 현재 직업이나 회사 규정, 정치활동 가능성 여부 등을 검증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당연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소한 어떤 직업을 쓰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네. 허위로 쓰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경력이라든지 직업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몰랐다는 말입니다. 건 말이 네. 안 될 것 같고요. 몰라서도 문제고 알아서도 그리고 문제고 몰라서도 추천한 문제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천한 네. 사람이 누군지 이제 궁금해지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그 한동훈이 이제 A 변호사의 쿠팡 재직 사실을 좀 문제 삼으면서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쿠팡 눈치도 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쿠팡이 지금 세상 정의로운 척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짜증은 나는데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였다 이 겸직 논란이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면 쿠팡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려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국힘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리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는 거는 네. 그리고 이게 뭐 현재 그래서 뭐 퇴직을 해서 겸직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네. 바로 전직이었잖아요. 저는 네.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쿠팡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쿠팡을 그만둘 게 아니라 국민의힘 윤리위원을 그만둬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벽헌님이 윤리와 도덕성을 기대하는 게 남북한 통일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맞습니다. 네, 네. 윤리와 도덕성을 기대하는 게 남북한 네. 통일보다 어려울 듯 진짜 이게 맞는 말이신데 굉장히 뼈 네. 아프네요. 아, 아이고. 뼈 참. 때리는 네. 말씀. 맞습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뼈를 때렸지만 본인들은 맞은 줄도 모르겠죠. 똥뼈도 아니고 말이야. 네. 너무 불감증도 아니고 이게 도덕성에 이해가 안 되는 임명입니다. 네. 이런 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니 쿠팡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또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 얘긴데 네. 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계속 내내 이제 외면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체가 돼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장미란 씨라고요. 이제 이 여성분이 원래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제 제주도에 이제 모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이제 종결 처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은 이제 그걸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같은 경장이 또 처리한 사건이 또 그 전에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백골 사체가 발견됐어요. 60대. 네. 이 사람이 근데 이것도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또 이 똑같은 경찰관이요.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요.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이제 가족이 똑같은 말을 해요. 가족한테 위치를 알리질 원하지 않는다. 이거 그것도 왠지 종결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는 네. 약간 그런 거 저 있잖아요. 뭔가 있어. 뭐 그거 있잖아요. 아니, 네. 드라마에서 보면은 왜 그 범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막 처리하는. 싹 아, 맞아요. 맞아요. 드는 장면들이 네. 있긴 한데 네. 그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수사관은 되게 수상하네요. 경찰관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경찰 시스템이 지금 사건을요, 어떤 이런 종결 처리를요, 혼자서 진행하고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일면은 아니 그 피해자가 네. 이걸 좀 알려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종결 처리를 하면요,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것들이 경찰관 개인의 일탈 문제라서요. 경찰청에서 어떻게 이제 시스템 개선을 하려고 하냐면 실종 사건을 담당자가 해제하더라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혼자서 처리하니까 문제였던 거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건의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갔어. 근데 알고 네. 보니까 뭐 맞아요. 그래. 굉장히 범죄 집단이었어. 네. 근데 막 집에다가는 뭐 이제 나를 찾지 마 막 이런 거 보내고 막 그걸 경우도 지금 있잖아. 경찰이 한 거, 경찰이 연락하지 원하지 않는다. 위치를 알리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수법까지 똑같아가지고요. 네. 그 60대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유족이 4차례나 뭐 신고를 했는데 계속 발견이 안 되고 있다 이후에 발견이 된 거고요.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연관되어 있는 거지 아니면 본인이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거는 정말 그 담당자가 혼자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해제하니까 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본인이 뭐 놓쳤어. 그리고 판단을 잘못했어.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피해자 그 실종 신고 났던 사람이 주검으로 돌아왔어. 네. 그러면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것 같고 맞아요. 다음에 또 네. 같은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예전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체포됐으니까 경찰관이 향후에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 뭔가 밝혀지길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이게 심각하니까 이제 국무총리도요.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해서 진상 조사하고 이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도 지시를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경찰들이 이런 뭐 제도 같은 거 꼼꼼하게 이제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새마을금고 와 장난 아닙니다. 이 뭔가요? 저는 처음에 교회가 뭐 수억원을 꿀꺽했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이러고 봤는데 이게 뭐냐면 네. 대전과 충남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한 목사가 그 새마을금고에서 한 34억 원의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야. 네. 교회 명의 계좌들이 자기가 모르는 계좌들이 만들어져 있고 네. 대출금이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 빠져나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은행에 인감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겨둘 수 있잖아요. 네. 그걸로 그 새마을금고 당시 거기 이제 지점장으로 있던 사람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서 대출을 받은 돈을 빼돌린 거예요. 남의 계좌에서 인감도장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빼돌린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대박이네요. 네. 와, 허리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번 한 건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와.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한 20곳. 20곳. 네. 그리고 네. 피해 규모는 금액은 한 7억 6천만 원 이상? 우와. 네. 그거 되게 간이 큰 것 같아요. 네. 어. 아니 근데 이 돈 가지고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것도 되게- 아까 그 경찰하고 비슷한 게 이거 이렇게 당사자한테 알지 않고요. 혼자 처리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지점장쯤 되면 또 지점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리고 좀 저 궁금한 게 인감도 맡길 수 있어요, 은행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봐요. 새마을금고 특성인가? 어쨌든 인감을 맡긴 것도 그렇긴 한데 고객 돈을 또 몰래 이렇게 빼돌려서 또 새마을금고는 네. 서민금융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무서워서 돈 맡기겠어요. 개인정보 같은 걸 네. 이렇게 도용해가지고 네. 와 진짜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지? 네. 근데 또 이제 최근에 기사 난 걸 보니까 이게 정춘생 그 조국혁신당 의원에서 행안부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한 건데요. 와 지금 그 새마을금고 내에서 발생한 횡령, 네. 부정대출 네. 이게 5년간 400억 원대라는 거예요. 우와. 엄청나네요. 장난 400억 되면 그러니까 사고 유형을 보면 물론 이제 은행에 뭐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타 사건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직원의 횡령, 부정대출이었다는 거예요. 안이 더 무섭네요, 박보다. 그러니까. 도둑보다 내부 도둑이 더 무섭네. 근데 네. 이게 보면은 그 임직원들이 간 크게 이렇게 해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서로 암암리에 아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뭐 이런 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혹시 안 드러난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특히 부정대출 같은 경우 네. 드러난 것만 이 정도면 네.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서민금융을 알려져 있는 새마을금고가. 정말 사실 심각하네요. 예전에 네. 그게 좀 오래전에 제가 그 일했던 카페가 이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그래요? 네. 나중에 그 얘기는 또. 뭔가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황당합니다. 황당하네요. 네. 이렇게 해도 이 내부에서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징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뭐 보면은 기사 난 걸 보면은 그래도 뭐 해임도 있었고 면직도 있었고 뭐 중징계 받은 인원이 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게 그래도 정말 제대로 어떤 내부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겠죠. 그런 것보다 그냥 추정인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낫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그거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돈 빼돌려 가지고 아니 근데 밝히지도 이게 있잖아요. 않고. 빼돌리면은 내부적으로도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발 조치 안 하고 그냥 징계로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빼돌린 다음에 한 몇 년 살다 나오면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대대손손 잘 산다 뭐 이런 게 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아무튼 무섭습니다. 네. 추정이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뭐 은행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연임하기 위해서 배당잔치 벌이고 또 막 이런 방만한 운영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네.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18 폄하 토론회였죠. 토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 뭐라고 해야 될까? 지들끼리. 국회에서 횡패를 네. 부렸죠. 횡패. 네. 저는 횡포라고 보는데 그런 일을 벌였던 이진숙을 또 나경원이 두둔하고 나섰어요. 네, 이게 그 징계 추진하려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제명에 관련된 걸 논의하고 있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안 될 경우에 원래 이제 제명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데요. 다른 것도 또 하나 추진하고 있어요. 과반 정도 넘으면요, 1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제 그런 것도 추가해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이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뭐 야당 의원 입틀막이다, 의회 전체주의, 다수결의 다 하고 폭정. 있으면서 무슨 입틀막이에요. 막말 그게 다 하고 말이에요. 있으면서. 네, 이 이준석이 아까 말씀하신 그 토론의 이름이요,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제목만 들어보면 그렇듯한데 이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무슨 재조명이에요, 재조명. 완전 이거는 정말 극우 인사를 나와가지고 5.18을 폄훼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했던 전두환 어. 미화하고. 토론회가 아니었죠. 사실은 본인들 그들만의 리그였죠. 근데 이거를 소유 사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당연히 뭐 이제 그 토론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그럼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토론회 추진한 이인숙 씨도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표적입법이라고 나경원이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그렇게 방법이? 이재숙이 좋으면 함께 나란히 제명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둘이서 1년간 의원활동 정지 뭐 이런 거? 아니 한 네, 1년 제명? 뭐 의원활동 네. 정지로 부족하고 제명 시켜야지. 아니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찬성하시면 예. 여러분 제명 같이 해주십시오. 그 나경원 씨가 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5.18 정신을 헌법 정신의 전문에 넣으려고 한다면 5.18 유공자 명단하고 공적 공개를 요구해야 되는 주장까지 뭐 요구하는 주장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막아서는 안 된다고. 예.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그 친일파부들부터 빨리 그렇게요, 맞아요.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조갑재 씨가 부정선거론 목사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로 지옥행이 예약돼 있다. 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극우 인사에 가깝잖아요, 조갑재 씨. 그랬죠. 네. 이분이 또 이렇게 바른 말을 할 때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극우가 극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 이제 이번에 또 타겟을 삼은 사람이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예요. 이제 조갑재 씨가 뭐라고 했냐면, 뭐 트럼프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형태를요, 우상숭배, 4대 매국의 극치, 뭐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젊은 신도들을 음원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갑재 씨가 옛날에는요 정광훈을 향해서 문재인과 맞짱뜨는 막 늘 이쾌한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함께 연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좀 신분 좀 이렇게 세탁하려. 이런 날도 오네요. 네네. 아 참네. 하도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구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막 정상적인 말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얼마나 지금 구구화되고 있는지를 오히려 또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말피 사랑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가끔씩 제정신인데 홍준표도 그렇다고. 간헐적 간헐적. 발음만. 네. 제가 항상 간헐적 발음만. 간헐적 발음만. 네. 네. 자, 이거 축구협회 얘기입니다. 네. 네, 대한축구협회의 그 성접대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었죠. 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게 사실 나라 망신인데요. 일본 축구협회하고 중국 축구협회에서도 성접대 그 조사하겠다고
무려 이제 15년 전 일이잖아요. 13년인가 15년인가요? 이제 오래전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무슨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해외에서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당사자들 일본에 이어서 네. 중국 축구협회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못 찾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양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사실은 없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공식 부인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그 2016년 9월 문체부가 작성한 대한축구협회 직원 2명의 진술서가 있나 봐요. 예, 거기에 있어요. 외국인 네. 심판 성접대 정황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공소시효가 지금 안 남았나요, 근데? 공소시효요. 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당시 수사를 할 때 아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는데 제대로 3달 정도 남아 있었죠. 네, 3달 근데 정도 남아 있었는데 경찰청이 이제 자료를 받고도 이제 지지부진하게 하고 이제 입건을 하지 넘어갔다가 않다가 네. 이제 와서는 또 공소시효 끝났다, 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일본하고 중국까지 이제 이거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흐지부지 붙일 네,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2016년도 그 조사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던 것 같긴 합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쓴 비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외국 심판을 접대하면서 썼다. 그리고 경기 상대, 날짜, 안마시술소 상호, 심판 명수까지 언급이 돼 있다고. 이제 아래쪽에서 근데-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윗선에서 커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뭐 확률도 있는 거고. 네. 네, 어쨌든 뭐 예. 이게 지금 기사에도 보면은 뭐 일본에 이어서 중국 축구협회도 증거를 못 찾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 역시 뭐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료를 싹 넘겨주면 잘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넘겼나? 아니면 우리 쪽에 부탁을 안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외국에서는 조사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오히려 뭐 한국에서 이렇게 접대 받았어 또 뭐 이러면서 그 오래 지난 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들도 망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우리나라는 망신이긴 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뭐 조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망신인 건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게 이 문체부가 진술서와 함께 법인카드 내역 등을 첨부해서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면 또 모를 텐데 3개월간을 거의 뭉개다가 공소시효를 넘겨버린 상황인 거고. 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공소시효를 경찰에서 좀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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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옛날 일이잖아 뭐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뭉개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진우 만나러 갔을 때도 옛날 그 언제적 얘긴데 그거 하냐고. 그러니까요. 참 참. 뻔뻔합니다. 뻔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잘 뭉개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단주가 안 된 것들은 그 시간 동안에 단주 받아야 됐을 시간 동안에 더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간 그 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뭐 처벌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좀 만들면 안 되나?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의 숙점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요즘에 기자들이 또 이렇게 지쳐있는 기자들이 많죠. 네, 맞아요. 네. 우리 허재영 기자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런 허 기자를 또 위로하면서 우리 에스텔라님께서 곡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네, 근데 곡을 들어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허재원 기자님 얘기하시지만 에스텔라님 마음은 아마 이제 기자들을 모두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허 기자는 본인의 곡이 나가고 있는 줄도 모를 텐데 일단 저희끼리 잘 듣고 힐링한 다음에 허 기자한테도 전달해 주겠습니다. 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제목이 보석 같은 그대입니다. 네, 에스텔라 작사입니다.
차가운 비가 쏟아져 내리고 수없는 발걸음 아래 짓밟혀도 너는 그 자리 아무 말 없이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렸지. 모두 내려놓고 싶던 그 아픈 순간에도 기억해 넌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거친 세월을 이겨내 단단한 마음 너의 그 견딤이 너의 숨결이 누군가에겐 살아가는 용기라는 걸. 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이야. 지친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푸른 하늘 위 흐르는 하얀 구름처럼 가만히 너를 비추는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슬픔을 가만히 보듬어 줄게. 기억해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거친 세월을 이겨내 단단한 마음 너의 그 견딤이 너의 숨결이 누군가에겐 살아가는 용기라는 걸. 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이야. 까만 밤을 수놓은 저 무수한 별들처럼 우린 늘 너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응원해. 단단하게 뿌리 내린 소중한 너를.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네, 댓글로 우리 허정 기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네. 그리고 우리 에스텔라님 너무 마음이 예쁘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목소리가 김정민 가수 생각나게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런가요? 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AI가 알아서 잘. 네, 알아서 네, 이거 또 살 빠진 허 기자라고. 그 약간 그 이미지가 허 기자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아마 민지님이 또 이렇게 맞으시거나 닮았어요 하셨는데 아마 중간쯤 들어오셔서 보시니까 또 누구를 응원하는 곡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제대로 하려면 오늘 허 기자 전화 연결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데. 네. 네, 그 저희끼리 듣고. 이 핑계 삼아 뭐 다음에 한번 추진해 보죠. 네, 네. 저희끼리 듣고, 네, 우리끼리 응원했다 하고 전달해 주겠습니다.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피곤해서. 취재하고 들어가서. 네. 네. 자, 오늘은요,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아직 넘기지 마시고. 네. 여러분은 그 살고 싶은 곳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세요? 우리 PD님. 저는요, 일단, 사실 젊었을 때는 이제 도시를 좋아했는데, 이후로는 좀, 전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하고도 좀 멀지 않으면서 전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랄까 좀 조용한 동네. 음. 그래서 맘만 먹으면 도시로 나갈 수 있고 내 우리 집은. 로망이죠, 로망. 그렇죠. 어. 네. 그니까. 저는 사실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하철 가까운 곳인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제가 더 먹으면 네. 저도 그런 데 가서 살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로망이죠. 고층건물 빽빽한 막 이런 데가 좀 숨 막혀요. 네. 근데 이제 주거지를 제가 결정할 수 없고 아직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네. 이렇게 엄마 교회 가까운 곳 막 이렇게 아이고. 네.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재래시장 좀 가깝고 재래시장. 네. 네. 좀 그쵸 파릇파릇하고 좀 산도 보고 하늘도 바로 이렇게 가깝게 볼 수 있고 막 건물들이 가려져 있지 않고 확 트여 있는 사실 그런 데 가서 저도 되게 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도시도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렇죠. 이제 너무 멀지 근교. 않은 곳에 있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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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간 곳이 양평이더라고요. 양평 가깝죠. 서울하고. 네, 물 맑고 이제 산도 많고. 네. 어, 도로도 정비가 의외로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양평까지.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좀 힘들긴 해요. 양평이. 네. 그게 참 문제인데 차로 네, 가면은 차로 가면 한 40분, 50분이면 도착하죠. 그건 이제 네. 본인 집에서 기준이시고. 잠실에서.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데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 양평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 양평으로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신 이유는 특히 건강이 좀 안 좋아진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죠. 건강을 회복하려고 이제 갔다. 네. 이제 이런 네.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작년에 취재할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집을 내놨다. 살 수가 없어서. 아유. 네, 이런 네. 지경에까지 참 이른 것들을 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MBC가 이 보도를 했죠. 교원그룹 회장 저택 쪼개기 허가, 양평군 허가 담당자 징계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고요. 네. MBC에서 한 번만 다루지 않고 꽤 이슈 파이팅을 또 잘 해줬어요. 너무 고맙게도. 네. 네, 여기 이게 이제 근데 이번에 있었던 면이 아니라 공 기자님이 1년 전에 취재를 하셨던 같이 하셨죠. 우리 네. 두석 PD 그리고 네. 이준희 기자. 네. 같이 하셨었고 여기가 2022년 10월부터 예정대로라면 올해 3월까지 이제 공사 기간이 잡혀 있던 거고 건축주인은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시행사는 YP 스페이스 장평순이 설립한 회사, 시공사는 이안 RLC 이렇게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공사 현장에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계속 저희가 갔을 때도 너무 이제 차가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저 너무 카메라 위험해 들다가 보이니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길가를 밀려나서 찍는데 떨어질까도 정도로 무서웠고, 네. 그렇게 폭이 좁은 데에서 덤프트럭이 내리막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는 올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좁은 곳에서 이제 어린 우리 제보자님의 자녀가 실제로 큰 봉변을 당할 뻔도 했었고. 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자, 여기가 사실상 근데 그 이제 마을에 그 도로가 너비가 막 4m도 안 되는 그 좁은 도로인데 거기를 맨날 덜컹덜컹 그 큰 레미콘 차량이랑 이런 게 수십 대씩 다니니까 먼지. 집에 막 다 네. 금가고 분진에 뭐 마을 도로도 깨지고 뭐 장난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소음도 네. 심하고 진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나 보니까 쪼개기로 했었다. 그리고 여기는 장평수 회장이 토지를 산 건 2021년이기는 해요. 거래가액은 총 53억 9,800만 원이고요. 네. 근데 이 아크로비스타 사시는 분이 왜 여기에 이렇게 땅을 사셔가지고 근데 이제 개인이 사는데 7,000평까지 필요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되게 이상했던 게 뭐 안에 뭐 골프장 있고 네. 주차장만 80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되게 의심스러운 거죠. 도대체 뭘 하려 그러는 건가. 이게 개인주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니까요. 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제가 작년에 이제 취재할 때 허가 표지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공사 시공자인 이안 RN 씨는
하필이면 또 김건희가 극찬한 프랑스 대사관 신축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 막 이런 근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그때 당시 보도를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게 저희가 저녁 9시 보도가 아니라 따로 편성해서 네. 여현정 군 의원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네. 이준희 기자 같이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짧게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또 양평군 다녀왔잖아요. 우리 네. 이준희님이랑 저랑 네. 네,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공사 현장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주택가에 피해를 줬는지 그 촬영한 걸 빨리 감기로 돌린 영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좀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이 기사 차량이 다녀갖고 이게 다 찢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덜컹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반포치가 지나가면 사람도 옆으로 갈 수 있지 피해가 지나가야 될 정도네요. 네. 차량은 당연히 교행이 안 되고요. 사람도 뭐. 근데 이 도로는 지금 장평순 씨 사도로예요. 근데 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황도로거든요. 정말 그 빨리 감기 하는 게 있는데 아. 쉴 새 없이 차량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내려오고. 네. 방송 중간에 제가 한번 또 찾아서 이제 한번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또 MBC 보도 나가고 또 이게 MBC 보도 나간 이유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네. 공무원들 징계하라. 네. 네, 라고 해서 이제 양평군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진선 군수를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군수실에 있었어. 있었죠. 네. 저도 예, 봤어요. 예. 근데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음. 그냥 뭐 미팅 잡고 온 국민인 줄 알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거기 다른 이제 민원이나 아니면은 뭐 결제 받아오는 공무원들도 많았고요. 그 구조가 보면 이제 복도를 지나서 안에 공간이 있고 또 그 공간 안에 룸이 사무실이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공간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그 일행으로 또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잠깐 화장실 가셨다고 뭐 그런 거. 화장실이 우리는 정말 그 복도에 있는 화장실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룸 안에 따로 있었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안에 화장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친절하게, 제법 굉장히 친절하게 처음에 너무 안내하셨는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네. 예전이랑 분위기가 다른데 이랬는데 어디서 왔냐고 해서 뉴탐사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로 아니나 다를까. 네. 네,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네.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왜 이럴까요? 네. 문제가 좀 있네요. 왜 이런 건지 네, 모르겠네요. 좀 정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이준희 기자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이준희 기자 선배도 같이 이제 취재하신 건인데 사실 요거를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여현정군 의원도 좀 부르고 같이 방송을 좀 하고 싶었는데 날짜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아침에 가볍게 방송을 하기로 했고요.
네. 장평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라고 하셨는데 교원그룹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네. 교원 하면 빨간 펜 많이들 아시죠? 잘 나옵니다. 네. 자, 아직 안 되나요? 다시 갑니다. 계속 실갱이를 하면서 또 저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예의 없다 이러면서 또 막아서는 우리 전진성 군수실의 관계자들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감사과에 저희가 한번 또 가봤잖아요. 네. 네, 경기도 감사과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양평군에서 허가 문제로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도 네. 25명 공무원 징계 내리라고 내려왔었고, 그래서 경기도 감사과에서 양평군 감사과. 죄송합니다. 네, 양평군 감사과. 네. 네, 양평군 감사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양평군 감사과로 가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황당했어요. 네, 네. 네, 볼게요. 보시죠. 네. 네. 그 동아리 쪽, 교원 쪽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 네, 그거 관련해서 그 경기도 감사과에서 지난달쯤에 그 관련해서 쪼개기 허가 내줬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 징계 요구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요거 관련해서 그럼 지금 여기 양평군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일단은 그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결과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 조치 좀 하고, 어째 결과 내려왔고, 뭐 내려왔으면은 이행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행기가 조치하도록 해가지고 해당 허가에다가 업무 시행을 했으면 조치하자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로 그러면 양평군에서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양평군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저희가 그다지 뭐 요구했고 인사위원회가 따로 했고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뭐 의결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결과를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건 총무 단락안에서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내용을 양평군 감사과에서는 미리 좀 모르셨던 거예요? 일단은 그 업무적인 거만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법에는 뭐 부서위원회는 법에는 하나 쪼개기 허가를 이제 이같이 종합사실 검토해서 하나를 보는 거지 법에는 하나 더라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실질적으로 봐도 도로가 4m도 안 되는 폭인데 거기를 계속 그 커다란 그 공사 차량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많게는 실제로 사고도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막 7,000평을 갖다가 누가 봐도 하나의 공사인데 그걸 쪼개기로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징계를 지금 조사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25명 공무원들 징계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에서 예, 있다가 그건 죄송하지만 그 다른 팀 쪽에서 그건 중동리가 아니고 말씀하신 동호리에서 좀 부서가 좀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좀 유난히 외에는 양평에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가가 많잖아요. 개발 그러니까 허가를 너무 우후죽순 많이 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는 허가나 바로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아니 그래도 이제 감사과에서 혹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가는 뭐 허가에서 어떻게 접수까지는 잘 모르니까는 그거 답변을 좀 감사함을 맡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건데요. 근데 허가에 대해서는 뭐 좀 법에서 뭐 감사치가 됐지만은 재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감사과에서 그거를 막 이렇게 터치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같은 양평 군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량에 있을 근데 그런 것들을 감사하라고 감사과가 양평 군청 안에 있는 거죠. 감사는 법에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안 쓸 경우 저희가 뭐 이거를 또 안 지켰습니다라고 저희가 그거 안 지킨 거잖아요, 제대로. 맞아요. 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렵다고 그럼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양평군에서는 크게 문제가 좀 어렵다고 없나요? 해 같은 어떤 그래요? 거기 그 아래 살고 계시는 피해도 어마어마하던데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났었고 그거는 애도 크게 다칠 뻔했어요. 저 거기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실제로 가봤는데 거기 장난 아니던데. 그럼 거기 준공 지금 나는 건 아니죠, 바로? 그거는 땅 평가에 여쭤봐야 될 것 그럼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접수는 받으셨는데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셨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들도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거는 허가과에서 내리는 재량이다. 그리고 같은 양평 군수 네. 휘하에 있는 거니까 네. 사실상 그냥 우리는 한 편이에요. 라고 얘기한 상식적으로 거죠. 뭐 그럼 도대체 한- 감사과가 왜 있는 거죠? 감사하려고? 아이씨. 아, 감사. 네. 감사하기가 어렵고요. 네. 맞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또 이 허가과 과장을 또 만나게 됐잖아요. 네. 물론 이 허가를 내준 그 장본인은 아니고 그때 이제 허가 과장이 또 바뀌긴 했으니까. 네. 근데 얘기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 9시 방송에서 한번 틀어드리긴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저는 그래도 중징계가 내려질 줄 알았거든요. 네. 경징계였습니다. 경징계면은 뭐 견책 아니면 뭐 감봉일 수.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네, 듣고 오시죠. 궁금하신 게 뭐예요? 거기 지금 그래서 경기도 감사과에서 징계 요구 내려왔잖아요. 저 지금 이제 양평군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기도로 갈 거예요.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5급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하게 돼요.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요? 왜 경징계예요, 그게? 아니, 경징계를 내려왔어요. 경징계를 내려왔어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경징계를 내려왔어요. 경징계라 그러면 어느 정도가 경징? 감봉. 감봉. 한 사람 앞에 그 1,000만 원. 동물이권은 또 이건 무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죠. 그럼 그 후에 지금 중국은 어떻게 내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번에 이 징계를 해서 서류 연적 기간에 신청된 개발행위는 하나의 사업과 면밀히 검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징계가 다 끝났어요. 징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사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징계를 잘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마무리된 거죠. 그거는 그냥 중국 내주고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 그런 확률이 많죠.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설계대로. 그럼 그 앞에 계신 분들은 못 살겠네, 계속. 그 도로폭 4m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 도로폭이 원래는 3m 돼야 되는데 시골 지역이라서 3m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만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심의를 안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거기 표지판 하나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 표지판에 대해서는 심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그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규정들이잖아요. 그거 다 어기면서 했고 그렇게 큰 평수를 진행하는데 쪼개기로 허가내 준 거는 맞지 않죠. 쪼개기로 허가한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용도가 달라서 그때 당시에 판단한 사람이 그거를 업무에 대해서 같이 면적으로 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징계 대상이 한 몇 명 정도인 거예요? 3명이요. 3명? 네, 누구는 과장, 그다음 팀장, 담당자. 감봉으로 그친다. 그리고 거기는 그냥 공사를 진행하든 말든. 아니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요, 맞아요. 다 끝났는데 시설 허가를 내줄 거예요? 시설을 그냥 쓰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징계는 징계대로 했고 공무원 처분을 잘못한 거에서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 주민들은 계속 고통받으셔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평군이 누구를 위한 그러면 양평군인가요?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 네, 저는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요. 네. 표정이 안 담겼는데 제가 이 양평군이 누구를 위한 양평군인가요? 라고 했더니 저를 되게 어이없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틀린 말 아니죠? 아니 왜냐면 거기 음. 계속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평군에서 그런 걸 모르쇠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저분 입장에서는 그 교원 회장에 위한 양평이라고 생각해서 어이없어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리고 예. 그 이전에 저희가 그 산지복구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사실 산지복구 안 하고 계속 아예 분양까지 되고 있었던 그 사례, 양평군에서 눈 감아줬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했었고, 그게 이제 그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들어가서 25명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네. 징계가 떨어졌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네,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25명 같은 경우도 중징계 내려오고 그래요. 지금 다 항소하려고 해요. 항소한다고요? 네, 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네, 좀 거기 무리가 있었다. 그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왜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허가를 받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침이 없어요. 여기도 확실히 문제 있었어요. 저희가 인허가를 공무원이니까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요. 근데 인허가 보면서 그 감사원의 감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이 업무를 기피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양평군에서 그렇게 허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니 거기에 산지 쪽이 많잖아요. 산악 쪽이 많고 다른 데보다 인허가가 많고 이게 이제 농촌 지역이고 수도권 가까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그 통상적으로 다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다른 데를 다 하나는 거기 갔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문제 없다? 네, 문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징계 먹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개발사업자도 소송한 거 아니에요? 양평군청 상대로 합의 봤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직원 그 건으로 해서 몇 년치를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다 징계를 준 거예요. 우리가 아니던데요. 저도 거기 꼼꼼하게 취재 다 했습니다. 아니, 그 건이 아니고 5년 동안 허가한 거를 다 하면서 그냥 유사한 거에 대한 거는 다 징계를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25명을 징계 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양평군에서? 양평군에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비슷하다. 다른 데도 그런데 양평군만 억울하다? 네. 그럼 진짜 문제네요. 대한민국 어디나 감사가 1년 반 동안 감사하는 데는 처음 갔어요. 전 농지를 갔었는데 그때 농지도 농망이 1년을 갔어요. 그때 이제 감사 그것과 비슷한 사례를 다 징계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사례가 그렇게 많았다는 게 지금 자랑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닌 걸 본인들이 댁들이 하신 겁니다. 참. 진짜 이거는 잘못을 인정도 하나도 하지 않고 네. 그 와중에 우리 KT님께서 본 계정 댓글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차단한 적이 저는 없어요. 차단한 적이 네, 없는데 혹시 실수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 다른 사람 차단하다가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5분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못 이렇게 태그해서 저희는 그런 거 오늘 아닌가. 그 누구도 차단한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아마 KT님을 차단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KT님을 차단할 이유가 없는데 뉴탐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갈게요. 네. 제가 이 경징계, 3명 경징계라는 말에 너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네. 나는 사실 양평군에서 좀 거짓말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어. 네. 경징계로 내려왔다 그래서. 네. 네,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민권익위원회입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뉴탐사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담당 공무원들 징계 요구했잖아요. 네네. 그게 경징계로 요구를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징계를 요구한 거는 이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네. 업무 처리 미흡이나 뭐 이런 부분이 확인돼서 예. 경징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아, 이 경징계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뭐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징계의 그 초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최종적인 징계의 종류는 이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양평군청 인사위원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징계라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냥 감봉 뭐 이런 건가요? 뭐 징계 규칙의 경징계라고 하면 네. 이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견책으로만 그칠 수도 감봉도 있는 거겠네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해당 관련 소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네, 좀 수순이 그러면은 교원 측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 그 이제 시설에 대해서 용도 변경 허가를 또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못하도록 못 받거나 이런 조치는 좀 어려운 건가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네. 뭐 아직 벌어지진 않지만 그런 게 이제 예상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네. 양평군에서 이제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양평군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행정을 다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엄연히 이제 다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애초에 나오기로 했던 기간보다 좀 지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연됐던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사 결과가 지연이 됐다기보다는 감사 저희가 감사 그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꽤 걸렸고 애초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감사 기간이라는 거는 네. 저희가 뭐 민원인한테 회신에 언제까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구속적인 제한 기준을 두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당초에 이제 안내했던 부분보다는 이제 좀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경기도청 이제 어떤 감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네. 어떤 위원회에 따른 절차가 이제 많이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좀 생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위원회 심의 과정 그리고 심의 과정 중에 좀 이견이 있어서 다시 이제 조사를 했던 부분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내부 사정에 따른 거이기 때문에 뭐 조사가 뭐 방치되거나 뭐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교원 측에서 계속 뭔가 자신들이 어떤 해명을 하겠다라고 요구하면서 좀 늘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뭐 그 수험하자 쪽과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저희는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과 이제 관련 조사를 했지 그 사실 그럼 수험하자에 조사할 대한 때 사항은 수험하자라는 네.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예 거기는 저희가 뭐 그분들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양평군은 전혀 뭐 반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뭐 조치를 하겠다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긴 하거든요. 거기 바로 인접해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피해가 계속 있으시던데. 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피해나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뭐 양평군을 대신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제 저는 알겠는데 국민들이 참 기댈 데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이번 양평군 그러니까 저는 좀 선거. 의아한 게요. 그 인사위원회가 결국에는 이제 양평군 인사위원회 통해서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그리고 될것 지금 이런 같은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왜 그 주민들 피해가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제 배상이 되도록 하거나 피해가 없도록 좀 그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평군에서. 그렇죠. 네. 준공 허가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이제 음. 마을 도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피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양평 의회군 의회가라도 양평군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문책하고 질의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양평군 의회에 그럴 수 있는 의원이 있다고 보세요? 양평군 의회 그래서 대부분 답답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2명 있는데요. 네. 네. 그 2명, 네.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참 네. 답답하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2025년 질의할 당시에 그 교원 측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장병순 회장 사퇴 공사 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약 40%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공사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 자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개인 자택인데 거기 막 골프장에 막 주차장 80년 아니 뭐 거기 편의시설도 혹시 있나요? 편의시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예. 그게 그럼 개인주택이 뭐. 네. 네. 좀, 자, 그러네. 그런데 그때 당시 전화했을 때 여기 네. 이제 건축주가 YP 스페이스잖아요. 네. 그리고 건축주는 당연히 장평순이죠. 네. 여기에 이제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서 제가 이 YP 스페이스로 당시에 전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때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네. 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이시죠? YP 스페이스 김 선생님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010 아닌가요? 맞아요. 어디 전화했다고요? YP 스페이스요. YC 스페이스. YC 스페이스. 그런데요? 요건이 장평순 뭔데요? 회장님 모르세요? 누구요? 장평순 회장님 모르세요? 교원에? 장평순 회장님. 제가 직원이 아니고요. 예. 저는 어디세요? 저는 설계자인데? 설계사세요? 예. YP 스페이스 분이 아니시고요. 예, 저는 용역, 그 주택에 네. 설계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설계사의 연락처가 그냥 거기 도용돼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원에서는 우리는 교원 회사와는 관계없다. 교원으로 그때 왜 이준희 기자랑 같이 찾아갔을 때 맞아요. 그때 찾아가서. 왜 교원으로 오냐. 이거 장평순 회장님 개인 자택인데 계속 그거 강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교원그룹 부동산 담당자가 있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볼 수가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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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냥 빼고 갈게요. 네. 네, 그런데 이분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초창기 건축허가 표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보세요. 시공사, 뭐 감리자, 건축주 동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성의 없게 적혀 있고 연락처도 없고 네. 이거 다 위반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당시에 설계사가 진성건축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성건축으로도 전화를 해봤었는데 네. 이거 설계는 정림건축이 했고 진성은 토목 분야만 협업을 했었는데 이 토목 관련은 당시에 교원 직원이 와서 협의했다. 그러니까 교원 직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그러면- 교원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예. 장평수 회장님이 혹시 뭐 본인 회사지만 뭐 제대로 뭐 따로 용역비나 이런 걸 지급을 하셨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네 이거는 혹시 배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거라면. 네. 네.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제대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 처리가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준희 기자가 요거를 하나 네. 이준희 기자가 그 당시에 이제 건축관리 팀장이랑 통화를 할 때 이미 이때도 산지관리법으로 고발을 당해서 그러니까 식물원을 다른 용도로 거기 식물원도 있는데 거기 그걸 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식물원으로 지금 허가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도 이제 용도 변경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을 못하도록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도 이렇게 잘못 내줘서 주민 피해를 이렇게 막대하게 냈다면, 그리고 거기가 원래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해 여름에 이미 거기가 한번 산사태가 나가지고 좀 위험했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산들을 왜 이렇게 파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설계사 분께 이 환경 영향 평가는 어디서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어떤 토목회사에서 했고 네.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라기보다는 인허가에 필요한 그런 작업을 했었던 거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요식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 3, 4개월 되게 오래 걸렸다. 왜냐면 허가가 날 수 없는데 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질질 끌다가 막판에 처리한 거네요. 네. 보면. 그러면서 이걸 한 번에 허가 냈다면은 허가가 났겠냐. 한 번에 냈으면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물론 양평군도 그렇고 교원 측도 그렇고 부인하긴 합니다. 이거를 뭐 처음부터 자신들이 모의를 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부인하지만 되게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네. 그리고 양평군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이게 한 공사 구간인지 몰랐다는 건, 하나의 공사인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몰랐다 그래도 너무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무능한 겁니까? 뭡니까? 이래저래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무능하던지 아니면 진짜 부정이 있던지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 MBC 보도에서 장평순 회장이 전문 업체 이름의 세부사항 모르고 있다.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았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는 거잖아요. 네. 와, 이거 보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진짜. 네. 네. 하, 전문 참. 업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정평순 회장이 세운 YSP 스페이스 말하는 건가요? 환경평가도 교원 부실하게 하면서. 부동산 담당자가 네. 이랬다고 다 하는데 네. 제가 두 군데서 확인을 받았는데 네. 개인의 욕망이 어디까지인 건지 참.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은 본인은 한 번에 냈는데 그럼 양평군에서 알아서 쪼개기를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장평순 회장은 좀 황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전진성 군수가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 현장에도 갔었고 이때 주민들이 숱하게 나와서 시위도 하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본인이 주민을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현장도 있었거든요. 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올까요? 네. 네, 이게 작년 영상이죠, 이것도.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수년간, 수년간, 3년 됐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작된. 3년 됐습니다, 공사 시작한. 이건 좀 대화를 하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군주님 그 신경 써주셔야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저희 그날 당일에 가서도 아까 뭐 이제 영상에서 잘 안 나오긴 했지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지성 교수님 다 아시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모른다고 하면서 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영상 친구에 보면은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는 사이에 민중의 소리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교원 구몬 노조가 자신들이 임금은 동결하면서 이렇게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궁전으로 짓는 게 어디냐라는 것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들고 일어날 만 하네요. 들고 일어날 만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그나마 양평군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던 여현정 의원이나 네. 또 함께한 우리 또 그 의원, 갑자기 이름이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네. 그 오히려 제가 이제 여현정 군 의원의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면 여현정 군 의원의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왜 자꾸 여현정 띄우기를 하냐 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아니 이게 띄우기입니까? 근데 예. 띠우기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얘기한 거 제가 부당한 거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띄우고 거죠. 누구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양평 이 교원 때문에 양평에 정말 좀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 아버지가 또 아니 건강이 안 좋으신가 요양하고 뭐 이러려고 왔던 우리 제보자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도 네. 정말 광화문에서 그냥 무작정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심정으로 국민 서명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함께 뛰어준 게 그 무모한 것도 뭐라 하지 않고 함께 도전하면서 해줬던 게 여현정 군 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 없고 이랬던 우리 제보자의 마음이 열리고 그랬던 일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랬던 여현정 군 의원은 지금 되게 억울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항소심 재판 받고 있죠. 네. 네. 며칠 전에 지난주가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고요. 역시 그 검사는 원심과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벌금형 약하다. 징역형 때려라. 라면서 여현정 1년, 최재형 목사님 2년. 아, 검사들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네. 검사가 나는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았어요. 최재형 목사님한테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러니까 그 최재형 목사님이 거기 이제 여주양평에서 열리는 시국 강연. 시국 강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그 예정돼 있는 어떤 행사나 이런 데 또 참여하면서 이제 발언들을 하시고 했나 봐요. 네. 근데 그게 서울의 소리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돌발적으로 한 것들인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이제 여현정 의원이 했을 거라고 본인들이 이제 짜놨던 것 같고 근거 있어요? 근데 전혀 없죠. 네.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누군가 안내를 하지 않았겠냐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법정에서 속으로, 검사가 그렇게 최재형 시정으로 할 목사님 소린가요? 유명하면 네. 어떻게 뭐 사인이라도 해주랴? 막 이렇게 막 제가 속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설들을 쓰고 있고 여현정 군 의원이 여주 시국 강연에 어떻게 보면 그 관여 본인이 주도를 하고 했다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네.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소설을 써도 되나? 오세훈처럼 그렇게 여론조사 대납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아도 얼마였나 1심에서 그게 1,000만 원이었잖아요. 네. 여현정 군 의원이 뭘 잘못했다는 건가? 그러게 그리고 이제 말입니다. 최재형 목사님한테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검사가 최재형 목사님한테 본인이 여주에서 최재형 목사님 발언을 할 때 여현정 군 의원이 옆에 있다가 선거법 이러면서 이렇게 제지를 했대요. 본인이 네.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검사 주장은 그랬어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모의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오히려 여현정 네. 군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그 현장에서 했다면 더더욱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제지를 거기서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현정 군 의원을 엮어가지고 정치생명을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검사와 사법부 판사들의 선거 개입이 아닌가 싶거든요. 누가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그러니까 판결 100번 아니었나. 양보해서 예. 뭐 정말 벌금을 때리더라도 그동안의 숱한 그 선거법 그동안의 뭐 양형 기준과 그동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줬던 어떤 선고 기준과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정말 괴롭힘이 너무 심각하다. 또 그런 상황에서 여현정 군 의원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징계하겠다. 왜냐면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여현정 군 의원이 뭔가 당내 사람들을 뭐 선동한 것처럼 지금. 아니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징계 사유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여현정 전 의원에 대한 부당 징계 반대 서명이 또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양평군 네 말도 안 되는 이 허가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현정 군 의원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양평군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지금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죠. 네. 아마 다른 게도 문제는 많을 거예요. 그거는 맞을 텐데 양평군을 우리가 산이 많으니까 허가를 많이 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지금
말이 된다고 보나요? 태도가도 문제인 거예요. 다들 그러면 뭐 빡세게 얘기해서 다들 도둑질하는데 나도 도둑질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태도가 좀 문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말피 사랑님께서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진짜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죠. 네. 그리고 아까 권 기자님이 그 질문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한 양평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째려봐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요. 네. 째려봤다기보다는 저를 되게 어이없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시금님이 안 계신 최 목사님 소식을 접할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최 목사님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 동안에 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외쳤던 정말 그 적당히 몸살이면서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한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지금 무관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재판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앞으로 또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누가 목소리를 내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윤석열 정권 딱 들어설 때 제가 너무 화가 났던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었어요. 또다시 정말 그 정의감에서 못 이기는 사람들,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또 자신의 어떤 그 안위를 다 내려놓고 다 이렇게 투신했다가 또 위험에 처하고 정권이 끝나더라도 또 외로운 싸움을 또 하겠네? 이게 또 반복이 되겠네? 이것 때문에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역시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 동안에 폭거가 계속 이어졌고 그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냥 대강대강 묻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또 이 정권이 끝나도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되게 외롭게 살아가는구나. 네. 서명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방송 끝나고 댓글에 하나 네. 달아주시죠. 네, 보일 수 있게. 고정 댓글로 하나 고정 달아놓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평의 이 허가 문제는요.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기사를 찾아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나 싶을 정도로 도대체 끝은 어딜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계속 나오던데 아니 산이 많으면 그거 다 파헤쳐야 성에 차나요? 그 산 다 파헤쳐서 주택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산을? 그렇습니다. 지자체 보면 이제 개발을 해야지만 이제 지자체가 예산도 확보되고 지역민들 잘 산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보통은 하는데 뭐 일정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 동의는 해요. 하지만 뭐 지역의 어떤 이제 특성을 잘 살려서 뭐 지역 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개발도 굉장히 이제 지자체의 어떤 환경적인 그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잘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교환의 네. 장병수 회장한테 그렇게 넓은 사택 짓게 해가지고 마을 다 망가뜨리면서 짓게 해가지고 도대체 마을에 뭐가 유익한데요? 그분 한 명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면 거기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 다 나가면 그 마을이 마을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 개발도 좋은데요. 그 환경도 잘 지키시면서 어쨌든 상생할 수 있는 그 지역민들이 또 우선되는 그런 맞습니다.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꿈꾸는 종이님께서 대통령한테는 벌떼처럼 달려들었던 검사들이 불법이 이렇게 난무한데 왜 수사나 압색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는 말씀 맞는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는 사실 저희가 오늘 휴방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부터 좀 휴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네,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자. 네, 또 MBC가 고맙게 또 보도를 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저랑 이두석 PD는 사실 휴가 아닌 휴가, 우리 이두석 PD는 또 부인이 휴가시니까 거기 맞춰서 집에서 또 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일주일간 좀 네. 네.
잘 봉사하고 오시라고 놓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수를 따야지만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허재환 기자도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어떤 포스팅을 올리고 하던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그 심적으로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네. 결실을 볼 때쯤 되면 저는 이제 후속 보도를 하려고 해도 일부러 안 하거든요. 레거시가 빨리 하게. 네. 네. 공 기자님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널리 알려져야 된다. 네. 그런 마음이 크시니까.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보도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사실 좀 없었고 이준희 네. 기자도 같이 이준희 선배 오롯이 저희 편에 서서 또 같이 이제 취재해 주시고 너무 고마웠고 네. 근데 사실 관심들이 좀 없고 오늘도 사실 이 방송 주제로 잡으면서 많이들 안 들어오시겠다 저희가 예상은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회사도 어쨌든 이제 메인 보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항상 24시간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드시 나가야 되는 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아침에라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적지만 봐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로서 갖는 고민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아무리 보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보면 이 파급력이 없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IDS 홀딩스 건도 그렇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또 해왔던 보도들이 계속 좀 그런 좀 연장선에 있죠. 이제 제가 보도할 때는 별로 파급력이 없다가 한 몇 년 후에 1년, 2년, 뭐 심지어 뭐 3년 후에 레거시에서 이제 나가면 그때는 이제 파급력이 다르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굳이 보도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그건 아닙니다. 해요. 아니면은 나는 이게 취재를 해서 누군가한테 그냥 전달만 해주는 게 나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취재하셨던 그 보도가요. 작은 불꽃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엔 다 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뭐 의미가 있다면 다행이긴 한데 과연 내가 하는 보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을 솔직하게 좀 하고 있고 왜냐면 이건 되게 오래된 고민인데 왜냐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뭐 제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독립 언론의 또 숙명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두석 PD 핑계 대면서 아침 방송 좀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 잘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여현정 군 의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현정 군 의원을 응원하는 이유는 되게 분명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에스텔라님 오늘 날인데요. 에스텔라님께서 또 우리 여현정 군 의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 분들 힘내라고 또 지어주셨던 노래입니다. 네. 제목이 억새불꽃. 네.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마음 잘 회복하고 가다듬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모진 바람이 불어와 자꾸 삶을 흔들어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고 날 꺾으려 자꾸 흔들어대서 마음은 상처가 나고 작은 구멍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가끔은 쓰러질 듯 아프고 힘들어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래도 견뎌
우리 이겨내보자. 붉은 해가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저 산을 넘어갈 때 기나긴 바람을 견디던 억새 풀꽃도 비로소 하루의 숨을 고르겠지. 언젠가 억새 풀꽃을 흔들던 저 모진 바람도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나겠지. 견뎌보자. 이겨내보자. 우리 함께 이 바람이 먼길 이 바람이 사라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해봐. 내일은 다정한 희망의 바람이 가득 불어오길. 그럼 억새 풀꽃도 웃겠지.